네, 이번 시간에는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라는 액터를 사용해서 만든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의 용도, 또 이걸 사용해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접속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례가 IP 주소겠죠. 어떤 호스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보통 서버 주소가 될 텐데, 그런 IP 주소를 직접 이제 사용자들이 암기하고 있다가 아니면 어디 적어 놓고 있다가 이걸 사용한다라는 게 사실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고 사용자들은 그 도메인명만으로 실제 IP에 대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IP 대신 그 도메인명만 가지고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엮이는 과정에 어떤 주소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등록하고 하는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이쪽 웹이나 어떤 인터넷 쪽에서는 DNS 서버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액터가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가 그런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는 처음 구현 자체는 액터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초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처음 시작될 때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발생하는 이제 어떤 서비스들의 시작 또는 서비스 내에서도 여러 가지 IPC, 프로세스가 아니죠. 현재는 IPC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IPC가 필요한 주소가 생기고 각 그 서비스들이 해당 액터에 접속하고 싶어 할 경우 해당 서비스 내의 액터들이 실제로 이제 IPC를 지원하는, 여기서 UDS라고 표현을 했는데 UDS가 IPC죠. 이런 액터들이 실제 수행이 됐는지 실행이 됐는지 여부와 또 해당 액터에 접속할 주소, 이런 정보들을 실제 확인하려면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면 최초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가 실행이 된 이후에 각 서비스 데몬들이 실행이 되면 그 내부에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들은, 액터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액터 모니터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터 모니터는 자기 스스로의 IPC 접속 주소를 갖고 있고요. 그 주소를 자기가 실행하자마자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자신의 서비스명과 함께 자신의 주소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 안에는 또 다른 액터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ITC를 사용하는 액터들은 실제 웹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ITC만을 사용하는 경우. 하지만 액터들 중에 UDS와 같은 IPC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갖고 있는 액터들은 외부에서 그 해당 주소를 사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서비스 데몬 2가 이쪽 서비스 데몬 1에 있는 액터 2에 스레드 2에 대한 어떤 접속을 하고 싶으면 이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그 정보를 물어보고 해당 액터가 실행이 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접속 주소를 사용하여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의 용도는 액터 모니터를 포함한 이제 IPC를 사용하는 모든 액터에 대한 정보를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이어서 그 정보를 다른 서비스들에서 확인하고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없어도 되기는 해요. 주소 참조를 위해서는 없어도 되고 직접 접속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해당 액터에
실행 여부를까지를 판단하고 싶다, 또는 해당 서비스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 각 서비스들이 서비스 내에 있는 액터들이 제공하는 이런 이제 그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제공하는 정보죠. 그걸 사용해서 해당 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는 이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저장되는 정보는 크게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액터 스스로의 이름, 액터명이죠. 뭐 내부적으로는 닉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이름과 실제 이 종류가 그 액터 모니터인지 아니면 그 외의 일반 액터인지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IPC 주소, 현재는 UDS만 지원하니 UDS에 대한 패스가 되겠죠. 그 주소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서비스 자체가 실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예제고요. 그 판단하는 예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서비스들은 액터가 사용되는 서비스에 한해서 그 해당 서비스의 실행 여부를 액터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해당 서비스가 실행되는 이 프로세스는 처음 실행될 때 액터가 있는 경우 딱 하나의 액터만 만들고 하나만 서비스마다 하나의 액터만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아래 그림처럼 만약에 일반 액터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결국 다른 서비스가 갖고 있는 모니터겠죠. 액터 모니터. 액터 모니터의 실제 실행 여부만을 확인해서 해당 프로세스들, 데몬 또는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들이 서비스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 이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서비스라 하죠. 서비스가 있고 2개, 3개, 총 3개의 서비스가 들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쪽 첫 번째 서비스가 실행이 되면 최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해당 서비스는 최소 하나 이상의 액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액터 모니터가 스스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프로세스명과 함께 이쪽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자신의 주소와 함께 프로세스명 뭐 그런 내용들을 접속할 수 있는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이제 일반 액터를 구현하면서 뭐 지금 이 예제에서는 액터 뭐 모니터 3 결국 이제 뭐 서비스명은 이제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액터 모니터 3 뭐 어떤 뭐 서비스 3라는 게 수행되었는지 또는 뭐 2가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아래 예제처럼 구현을 하면 되겠죠. 프로세스 2, 3도 서비스 2, 3도 자신이 실행될 때 각각 자신들의 정보들 다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서비스명을 사용해서 뭐 이름을 생성하고 그 규칙에 맞춰서 또 자기 자신의 접속할 수 있는 IPC 주소를 함께 이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후 아까 이제 이전에 예를 보면 요쯤이겠네요. 처음 이 프로세스 1이 시작할 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구독 요청이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데 나 액터 모니터 2, 프로세스 2가 아니라 액터 모니터 2, 프로세스 2가 갖고 있는 액터 모니터겠죠. 이 액터 모니터 2와 액터 모니터 3에 대한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는 이후에 2, 3가 액터 모니터 2, 3가 등록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퍼블리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일반 액터 서비스 1이라고 하는 이 액터는 프로세스 2가 갖고 있는 액터 모니터 2와 3가 갖고 있는 액터 모니터 3의 등록으로
그 프로세스들의 실행 여부를 이쪽에서 이 시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예제는 이제 액터 모니터를 사용해서 서비스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액터 자체에,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각각의 액터 자체에 대한 그 실행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예제예요.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UDS, 정확히 말하면 이제 IPC라고 볼 수 있겠죠. 범주로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레지스트라에,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액터 모니터가 아니라 액터 서비스,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IPC 트랜스포트를 갖고 있는 액터가 등록되었을 때 구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제예요. 지금 이제 요거는 예제 코드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작성을 했고요. 액터 A, B, C를 각각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거고, 얘들 요 세 개의 액터들이 각자 자신만의 IPC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될 때마다 하나하나 그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예제에서는 액터 C의 등록만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게 확인이 되면 바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림에서 보듯이 최초 실행될 때 무조건 이 프로세스는 튜토리얼 원우 액터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는 액터 모니터가 무조건 실행이 되죠. 왜냐하면 액터를 하나 이상 갖고 있으니, 총 지금 여기는 4개를 갖고 있어요. 요 옵저버 액터 같은 경우는 액터 C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액터 ABC는 동일한 구현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실제 실행하고 별다른 추가적인 구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실행하고 액터 모니터가 자기 자신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액터 모니터가, 이건 자동 실행되는 거예요. 액터가 무조건 실행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 액터 모니터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액터 옵저버의 경우에는 IPC용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없도록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액터 모니터는 이제 등록이 된 내용만을 가지고 있고, 액터 모니터가 꼭 이렇게 등록을 대행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키보드 라이브나 여러 가지 용도로 액터 모니터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ITC 기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만 갖고 있는 액터가 등록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거예요. 아까 이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건데, 이때는 액터 C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예제에서는. 이유는 A, B, C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생성이 되면서 등록이 되는데, C가 마지막이거든요. 요 액터 C의 실행이 돼서 퍼블리시가 나오면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려고 요것만 이제 구독을 할 거예요. A나 B에 대해서는 따로 구독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여부가 서브스크라이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가 날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키보드 입력을 사용해서 하나씩 띄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 거고요. 사용자 입력이 있을 때까지 멈추고 있고, 사용자가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그 액터들을 실행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최초가 이제 A니까 A를 생성하고, 생성된 액터 A는 생성이 되면 스스로 자동으로 액터 모니터에 자신을 등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얘는 IPC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액터 모니터는 이 정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액터명, 닉네임이죠. 액터명,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IPC 주소 정보죠. 주소 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액터 모니터인지 일반 액터인지 요 세 가지 정보를 함께 이제 이쪽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또 그 다음 B,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C의 종이 하나하나 가게 되고, A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 IPC를 지원하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 다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C까지 등록이 되고 나면 아까 이전에 옵저버가 C에 대한 등록을 해놨잖아요. 구독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가 등록이 되는 순간 바로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는 이쪽으로 이렇게 퍼블리시를 날리고 어플리케이션 종료 수순을 따라서 쭉 종료하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예제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한번 구현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이제 헤더 파일들 쭉 인클루드를 한번 해볼게요. 헤더 파일 인클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게 하는 일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서비스 액터라고 했지만 액터 ABC에 대한 처리를 해줄 액터 ABC에 해당되는 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면 최초 이제 액터 서버를 선택했고요. 쭉 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닉네임으로 A, B, C가 날아올 거야. 각각 이제 A, B, C가 각각 날아올 건데, 여기구나. 여기 날아올 건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뭐 내용은 이제 실제 얘가 사용할 패스를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템포러리 폴더 밑에 지금 UDS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소가 필요하고요. 주소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A, B, C 뭐 주소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임의의 값이면 되고 충돌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값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UDS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요 패스로 이렇게 조합된 패스로 지정해서 스레드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기존에 안 하던 걸 하나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요거를 따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따옴표 그러니까 빈 문자열이 넘어가면서 unknown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액터를 구동하고 이제 확인하고 디버깅하고 할 때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액터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닉네임을 주면 나중에 이걸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런 용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액터 서비스에 대해서 액터를 구별하는 용도로도 이 닉네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명시적으로 임의의 그 액터 넘버, 네임이 아니라 지금 지정한 이 이름을 사용하는 액터명을 갖게 돼요. 이 이름으로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게 되겠죠. 이 이름의 이 주소로, 이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로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액터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정보 중에 아까 전달되기로 했던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일반 액터 모니터가 아니라 일반 액터이면서 아까 조합된 서비스 패스명, 그다음에 서비스명 이 세 가지 정보가 여기 전달이 되게 됩니다. 바로 전달은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겠죠. 일반이니까 요쯤이 되겠네요. 뭐 A 같은 경우 이렇게 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요걸 실행하고 나면 자동으로 여기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이후에 액터 모니터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하는 것까지 됐고요. 그러면 종료하는 내용을 한번 좀 넣어볼게요. 지금 이 내용은 뭐 다 아시죠? 스탑을 받으면 스탑 엔진을 통해서 액터가 이제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매번 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그런데
매번 이제 요거를 메시지를 따로 생성해서 막 호출하고 이게 다 불편하니까 그거를 대행해 줄 AP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스탑이고요. 그러니까 웹에서 좀 퍼블릭이죠. 웹에서 스탑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장점은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이 메시지를 보내면 액터를 종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용 예제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해놓으면 어디서든 다른 스레드도 상관없고요. 아무 스레드에서나 이제 저 함수를 호출을 하면 대신에 요 객체를 생성한 곳이겠죠. 이 객체를 생성한 스레드에서 스탑을 호출하면 그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그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그리고 이 구현을 보면 처음 이 액터를 생성하는 스레드가 있었겠죠. 그래서 생성자가 이제 호출은 해당 스레드에서 호출되게 돼요. 이 액터가 아니라 지금 액터가 돌게 될 스레드가 아니라 이 객체를 생성하는 어떤 스레드가 있겠죠. 거기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오픈된 클라이언트 객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해당 스레드에서 생성한 스레드에서 이 액터를 생성한 스레드에서 이 함수만 호출하면 스탑 보내고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조인 스레드를 통해서 실제 완전하게 이 액터가 종료되는 걸 확인하고 이 스탑 함수가 리턴 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지 크게 뭐 기존하고 다른 건 없고요. 다르다라고 하면 요거 생성자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호출을 통해서 닉네임을 전달한다. 이제 그 내용이 좀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터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 있던 맨 왼쪽에 있던 옵저버 액터가 있죠. 요 옵저버 액터. 지금은 요 세 개를 위한 클래스를 하나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액터 옵저버라고 하는 옵저버 액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처음 실행할 때 이쪽 이제 뭐죠 이거? 구독. 액터 C에 대한 구독을 할 거고요. 이어서 키보드 입력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키보드 입력이 올 때마다 A, B, C 액터를 생성을 하면 그 이후 이제 이 부분들은 각 액터 A, B, C들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브스크라이브를 아까 이전에 했으니까 여기서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퍼블리시를 받으면 종료하는 그런 내용의 간단한 클래스를 한번 액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액터를 생성받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 생성될 때 닉네임을 받고 ABC 액터 중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 받을 거예요. 여기 이제 C 액터라고 이제 정보가 전송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내용으로 토픽을 하나 생성을 해서 나중에 구독까지 하게 될 겁니다. 구독할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해보죠. 토픽이라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액터가 실행될 때 토픽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하나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할 거고요. 조합한 내용, 요 내용은 내부에 서로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서 이렇게 토픽이 시작되는 아이들은 내부에서 그렇게 등록이 발생했을 때 퍼블리시를 내줄게라는 이제 내부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픽을 여기서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라고 하는 요 내용이 지금 빠져 있죠. 이의 역할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클릭이 플러스 버튼 키보드 입력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이제 액터를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처리해 줄 클래스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요거예요. 내용은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어떤 벡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벡터는 아까 우리가 이전에 구현했던 서비스 액터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는 이름의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라고 하는 값이 처음엔 0으로 시작할 거고요.
보면 코스가 여기 있네요. 초기에 이니셜 값이 0이죠. 0으로 시작할 거고, 얘는 서비스 목록을 ABC 스트링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전달을 받을 거예요. 지금 스트링 객체를 갖고 있는 벡터를 갖고 있죠. 내용은 실제 ABC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ABC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0부터 시작하고 ABC를 갖고 있고, 아직 생성은 안 됐지만 서비스 생성 요청이 액터 생성 요청이 올 때마다 하나씩 얘는 채워줄 거고요. 네, 그런 구현입니다. 그래서 런 서비스를 호출할 때마다 지금 ABC가 들어가 있는 요 3개죠. 3개죠. 얘는 3개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 이제 벡터에서 이게 사이즈가 3이니까 0, 1, 2일 때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액터를 실행해줘 라고 요청할 때마다 하나씩 들어오면서 계속 1씩 증가하면서 총 얘가 3회가 실행이 될 거예요. 3회가 실행되면서 매번 실행될 때마다 요 서비스 액터라고 하는 ABC 요 액터들을 순차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면서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료되기 전에 각 액터 서비스에다가 아까 이거 딱 구현했죠. 위에서 그러니까 그 액터 ABC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스탑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서 액터들 하나씩 종료하는 아까 이전에 구현했던 이 내용. ABC가 이제 스탑 함수로 호출 받으면 수행되는 스탑 보내고 조인까지 하잖아요. 요게 이제 수행될 겁니다. 그래서 스탑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를 할 거고요. 실제로 완료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0, 1, 2 증가하는 요 카운트 값, 요 사이즈를 비교해서 완료 여부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해서 워크 클래스의 구현이 다 완료가 됩니다. 초기 값으로 ABC 스트링을 하나씩 갖고 있는 벡터를 워크에 전달하고 있죠. 여기 그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최초 이제 실행이 됐을 때 해야 될 일은 애프터 이닛이겠죠. 애프터 이닛에서 할 일은 최초 이제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럼 최초 접속부터 해야 되겠죠.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닛에서 이렇게 하면 UDS로 지금 옵저버잖아요. 얘가 다시 볼까요? 옵저버 클래스거든요. 옵저버 액터 실행되자마자 최초 이제 커넥트 요청을 하고 그게 성공이 되면 그 요청에 대해서 로그를 한번 커넥티드 됐다고 찍어주고 오픈까지 하죠. 그러면 이제 이때 필요한 게 액터 클라이언트죠. 원어 액터 클라이언트 객체를 여기 어디쯤에서 할까요? 너무 위로 올리지 말고 한 요쯤에서 할게요. 요쯤에서 해주고, 그럼 이제 오픈되고 나서 클로즈를 또 나중에 해줘야 되겠죠. 비포 릴리즈에서 해줘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한번 여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클로즈 됐고요. 이렇게 생성되면 이게 커런트 스레드에서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이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결국 커런트 스레드라는 이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일 거고요. 메인 스레드에서 한번 얘를 실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입력 파라미터로 이제 이렇게 A, B, C 3개의 벡터를 갖고 있는 벡터를 이제 전달을 해줄 거고, 그 중에 난 C한테 관심이 있어 라고 해서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전체 목록과 관심 있어 하는 액터 이름까지 다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유틸리티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 함수와 요 함수는 화면에서 이제 한 글자씩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한 유틸리티 함수라 구현 자체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서 한 글자씩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체는 이제 위에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뭐 보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액터 옵저버, 액터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실행이 되고 나서 얘가 커런트 스레드에서 돌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벤트 핸들러를 루프로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시작 루틴은 끝났고요. 이어서 키보드 입력을 지난 시간에 그 익스터널 파일 디스크립터에서 설명한 방식하고 유사하게 키보드 입력을 해당 액터에서 옵저버 액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고요. 파일 std in 파일 넘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스탠다드 입력이죠. 지금 현재 이 프로세스 자체는 제가 콘솔에서 직접 실행할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인풋은 키보드가 될 거고요. 그 내용을 이제 받도록 애프터 이닛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닛에서 밑에쯤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키보드 입력이 있을 경우 요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get 캐릭터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어떤 게 입력됐는지 찍어보고 이어서 그 입력된 키보드 입력이 플러스 버튼이면 요거, Q 버튼이면 스탑 엔진을 호출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이제 그 위에 그림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A, B, C 수치적으로 하나씩 호출을 해서 액터를 생성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는 뭐 그런 이제 기능을 구현을 했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할 거냐면 이거는 뭐 콘솔에 로고 찍어서 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함수 구현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조금 긴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는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 클라이언트죠.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요 메소드 지금 보면은 get actor info라고 되어 있는 저 스트링이 보이시죠? 저런 이름으로 이제 메소드를 지정해서 send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판스로 실제 현재 파라미터가 또 있어요. 진짜 파라미터를 보면 여기서 에스트리스크를 보내면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가 갖고 있는 모든 액터들에 대한 정보를 다 반환하게 돼 있고, 특정 이제 액터명을 지정을 하면 그 액터에 대한 정보만 반환하게 돼 있어요. 등록되는 정보가 아까 세 가지였죠. 액터명, 접속할 수 있는 주소, 그 다음에 그 액터 모니터인지 일반 모니터 액터인지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불린값, 요 세 가지가 등록되는데 그 정보를 그 배열 형태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잠깐 그 리스판스의 구현 내용을 잠깐 들어가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값이 있죠. 모니터야 라는 불림, 그 다음에 현재 네임, 그 다음에 패스, 이 세 가지를 어레이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인포가 요 리스판스잖아요. 리스판스 내용을 보면 어레이로 잡혀 있죠. 어레이로 그 인포, 아까 위에 바로 요 클래스, 요 스트럭처의 배열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요 리스판스를 받게 됩니다. 다른 건 없고 그냥 그 내용을 출력해 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액터 실행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액터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레지스터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뜨는데 시간도 걸리고 등록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요 함수를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정보들이 바로 갱신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한번 해보는데 아무래도 그 액터 어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풋들 리스판스가 어레이로 날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즈 크기가 변경이 안 되면 아직 이게 등록이 안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이제 이전에 백업을 해놓고 있을 거거든요. 개수를 다르면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같으면 여기로 온다는 얘기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액터가 실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00ms 정도의 타이머를 두고 이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게 재기 함수는 아니에요. 이게 100초 후에 다시 실행해 줘라고 타이머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함수 리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100ms 그 후에 얘가 이제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 함수로 뭐 스택이 오버플로우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업하고 개수를 백업하고 있는 n 액터랑 타이머 id 이 두 개를 한번 또 넣어 줄게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면 좀 넣어줄까요? 그러면 현재 액터들의 목록을 printf 로그로 출력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로그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API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show 액터를 통해서 갱신이 됐으면 된 정보, 안 됐으면 타이머로 계속 돌면서 리트라이를 하는 거죠. 갱신될 때까지. 그리고 갱신이 완료되면 타이머 종료. 그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제 플러스 버튼 누를 때마다 run 서비스를 통해서 A, B, C 순차적으로 누를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 액터를 하나씩 차례로 실행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액터가 갱신이 돼서 레지스트라에서 이제 추가가 되면 리퀘스트 명령으로 우선 확인하는, 목록을 확인하는 그 내용을 구현했고요. 이어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C 액터가 실행이 되면 어플리케이션 종료를 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시퀀스 다이그램에서 구독 자체를 지금 C만 하고 있어요. C. 그래서 A가 또는 B가 수행돼서 등록됐을 때는 아무런 퍼블리시가 없죠. 하지만 C에 대해서 등록을 서브스크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C가 등록되는 순간 퍼블리시가 날아와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오픈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와의 어떤 접속이 끝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접속이 끝나고 나면 오픈까지 하는 코드를 구현을 했죠. 그 시점에 한번 전체를 또 한번 리퀘스트를 보내서 한번 뿌려볼게요. 오픈이 여기죠. 오픈이 되고 나면 전체 목록을 한번 찍어 본다라는 거예요. 아직 ABC는 수행되지 않은 상태의 현재 상태죠. 현재 액터들의 목록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이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시작을 할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건데 나는 C에다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거야 라는 로고와 함께 요만큼 해서 로고와 함께 서브스크라이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은 아까 이제 봤던 그 토픽, 이 토픽은 아까 밑에서 요거 처음 만들었던 거죠. 처음 이거 생성자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C야. 그래서 C를 조합한 토픽을 하나 만들었고 그걸 처음 생성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토픽 주소를 처음 오픈돼서 커넥트 돼서 최초 한번 전체를 찍고 나 서브스크라이브 할 거야 찍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시작을 할 때 그 토픽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C에 대한 토픽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을 건데 가만히 보면 아까 그 어레이가 갖고 있던 그 15 파람이 있었죠. 그 내용 그대로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정보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 중에 네임과 헬스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하나 더. 쇼 액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출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타이머도 종료를 하죠. 타이머가 있으면 종료를 하게 되고 이제 종료를 하는데 종료하고 나서 뭘 한 번 더 하냐면 아까 이지런 올이라는 게 있어요. A, B, C 세 개가 다 수행된 거로 판단이 되면 그 시점에서 스탑 엔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자동 종료 해주겠다라고 했죠. 토픽에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요. 토픽에서 종료를 시키는 게 아니고 토픽에서 종료하면 좀 이슈가 되는 게 저거를 뿌리는 것 자체가 타이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에 다 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서 종료하게 하려고 했는데 화면에 C까지 등록된 걸 못 보고 종료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세 가지 ABC 액터 모두가 다 생성이 되고 다 이제 요 get 함수죠. 요거
요 전체 목록을 읽어오는 요 전체 목록을 읽어서 화면에 뿌려주는 요 내부에서 세 개가 다 읽히면 그때 종료하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구동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얼추 된 것 같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우선 빌드를 했고요. 요 내용을 실제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 요 내용은 실제 제품에서 우선 수행을 해봐야 돼요.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 자체는 테스트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저기 보이는 액터 서비스 있죠. 패스,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 패스 자체가 그 패스 자체가 제품에 이제 어찌 보면은 해당 서비스가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서 얘만은 고정이거든요. 왜 DNS 주소도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 루트 계정, 루트 도메인 서비스 그 서버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고정돼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등록되는 액터들에 대한 이름으로 찾는 방법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냥 루트 DNS 서버의 역할을 하는 패스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사실 해당 시스템에서 이 코드는 거기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는 코드를 한번 그래서 실행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예, 뭐 이렇게 하면 액터 서비스 레지스터로 이제 종합해 보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액터 서비스가 실제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어떤 서비스는 어떠한 환경에서는 일부러 실행 안 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가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이제 옵션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실행 여부에 따라서 로직을 분기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실행 여부만 가지고 서비스의 활성, 비활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인 어떤 패키징, 배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제품의 그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또 지금 뭐 패스 또한 서비스 그러니까 액터명만 알고 있으면 해당 액터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도 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자체도 동적으로 임의의 값을 생성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충돌만 안 나는 방법만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뭐 UID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템포러리의 어떤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파일명을 생성하는 뭐 API를 또 OS 채널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충돌이 안 나는 임의의 값을 갖고 있는 패스를 주소를 생성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름만 가지고 내가 해당 임의의 값으로 생성된 주소를 사용해서 액터 서비스 레지스트라에 등록을 하고 사용자들은 서비스 명만 알고 있으면 액터 명만 알고 있으면 해당 주소를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